듣기만 해도 젊어진다. 해춘푸드의 대명사 천년초. 아주 젊어지는 팔팔 뛰는 기분이 나지.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심하게 올라왔으니까 저는 무서웠죠. 내가 몸을 뭐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좀 심했어요. 기적의 명약인가, 명약의 탈을 쓴 독약인가. 뉴스맨이 추적하는 세 번째 엑스맨 천년초입니다. 먹는 선인장 천년초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각종 성인병을 최근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천년초. 각종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년초의 효과, 실제로도 대단할까요? 이분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안 좋아서 2차적으로 응급실을 갈 때 이게 천년초 술이다 그래갖고 한 잔 마셔봐라 좀 건강에 좋다니까 한번 마셔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먹었죠. 그런데 이제 또 한 두서너 시간 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기분 좋게 들이킨 술이 문제의 시작. 혹시 술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요? 평소에 술은 주량은 좀 어느 정도? 주량은 한 소주 한 두서너 병은 먹죠. 그럼 그날 마신 것도 그렇게 많이 과하게 드신 건 아니에요? 과하게는 안 먹었어요. 과하게는 안 먹었는데 그 두 잔이면 뭐 그렇게 뭐 많이 술은 아닌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한번 났죠. 그럼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뭐 아프시거나 술 먹고 뭐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요. 네. 처음엔 좀 아프다 말겠거니 했답니다. 그런데 곧 참을 수 없는 복통에 시달렸다는데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간 문재일 씨. 전반적인 근육통이랄지 이런 것도 심하셨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오셨을 때는 복통하고 설사까지 이제 더 증상이 더 심해지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약물 치료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차 치료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또다시 시작된 복통. 급히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비감염성 장염이에요.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오는 이제 장염인데 증상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해가지고 복통이랄지 설사랄지 구토랄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고 이제 건강 생각해서 마셨던 술이 부른 결과는 알레르기성 근육통. 문재일 씨에게 천년초는 경계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는 참 조심해야겠어요. 정확한 저기를 알고 먹어야지 이거 괜히 그냥 몸에 좋다고 다들 이렇게 먹는데 그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천년초 부작용을 겪는 분 또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최지연 씨. 천년초가 일단 흰머리를 검게 올라오고 숱이 없는 사람은 숱이 많이 나게 한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거잖아요. 기대가 두려움으로 바뀐 건 3일 후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천년초는 이렇게 뭐 삼천하거나 이러면 길이겨서 막 바르기도 하고 했으니까 천년초에 대한 믿음은 저절로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데 먹자마자 이렇게 막 심하게 올라왔으니까 저는 무서웠죠. 지연 씨의 온 몸을 뒤덮은 붉은 반점. 천년초를 먹은 후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전신 막 완전 목 뒤에 막 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이런 게. 막 너무너무 알러지가 막 심하게 올라와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뭘 먹었냐. 이거 지금 먹은 게 천년초라고. 그러니까 피부과 선생님은 끊어라, 약을. 일단 약만 먹고 그 음식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 또한 무서웠으니까 약을 먹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끊었던 거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천년초의 부작용. 이쯤 되니 뉴스맨은 천년초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천년초를 재배하는 농장을 찾아간 뉴스맨. 초겨울에 수확하는 천년초. 다른 약초와 달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 무장을 해갖고 해야 돼. 왜요? 어? 가시가 엄청 세가지고 여기 날아다니면 잘 안 빠져.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고. 장갑은 기본으로 2겹을 껴야 하고 비옷까지 걸쳐야 천년초를 직접 만질 수 있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천년초는 손바닥 선인장과의 한 종류입니다. 먹으면 1000가지 병을 고치고 천년을 무병장수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줄기에 송골송골 달려있는 붉은 열매가 특징인 천년초.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익어야만이 이 효과가 있고 영양분이 충분히 첨취가 돼 있어요. 이 보면은 이렇게 사람 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 수확하는 과정만큼 먹기에도 까다로운 천년초. 날카로운 가시 때문인데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술이죠. 이 다른 사람들은 요거 깨끗한데 왜 가시를 왜 찔르냐 그러거든요. 응? 가시가 요거 없는데 왜 가시가 찔리냐 거짓말한다 그러는데 시은이 만지면은 여기 시가 품어요 이게. 가시에 눈을 만지면 자잘한 가시가 홀씨처럼 날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어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요. 가시만 제거하면 날것으로도 먹을 수 있는 천년초. 그 맛은 어떨까요? 요거 최고입니다. 수확에 지칠 때 이만한 새참이 없답니다. 하루에 2번씩 사과와 꿀을 넣고 천년초를 갈아 마시는 부부. 먹다 보니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는데요. 술만 먹으면 설사하고 그랬었는데 또 먹은 데로는 뭐 설사도 없어져 버리고.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한 천년초. 그렇다면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천년초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플라보노이드 성분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몇 가지 식품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것에 비해 플라보노이드 함량치가 높은 천년초. 그런데 함량치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많이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로 보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채소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1년에 약 188kg 먹기 때문에 그 천년초를 좀 더 먹는다고 해가지고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 평소에 얼만큼 채소를 많이 먹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천년초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올해 80살인 백병찬 씨. 발걸음이 웬만한 젊은이 못지않게 힘찹니다. 걸음도 되게 빨리 걸리지. 나 걸음이 굉장히 빨라요. 평상시 걷는 걸음이 그대로. 아 이게요? 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걷는 게 힘들었다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걸음도 못 걷고 살살하고 올라간 데는 자비에 올라가고 이렇게 빨리 못 갔지. 그건 지금은 뭐 아무래도 나이 먹었으니까 조금 안 좋지만서도 지금 이 걸은 데는 나 따라오는 사람 별로 없어. 천년초 덕분에 젊음의 활기를 되찾았다는 백병찬 씨. 심근경색, 뇌졸중, 불면증까지 많은 지병을 앓고 있던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통풍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팠냐면 여기 발가락이나 여기가 이것이 아프기 시작하면 신발도 못 신고 어디 다니면 못 해요. 통풍이라는 게 바람만 맞아도 막 아프다 못 견딘다 이런 뜻이야 통풍이야. 7대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통풍. 옴짝달싹 못하고 앓다가 천년초 덕분에 약까지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혈압약 같은 게지. 예, 그런 약은 먹어요. 그건 먹고 다른 약은 전혀 다 싹 끊었어. 통풍약은? 통풍약은 이거 다 끊고 이것만 먹고. 4개월 전부터 마시기 시작한 천년초 발효 엑기스. 그 후로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단지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풍 검사 결과가 호전을 증명해 줬는데요.
정상 범위를 벗어났던 요산 수치가 뚝 떨어진 겁니다. 먹고서 나중에 이걸 검사는 일부러 한 거야. 이걸 안 먹었을 때 하고 이 약을 먹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일부러 대학병원 가서 검사한 거야. 그러니까 검사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지. 저건 내가 끝까지 먹여왔다는 결심을 했어요. 홍삼이면 이건 젖혀놓고 나 저거 먹으려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몸이 좋으니까 내가. 천년초가 나를 살렸다. 백병찬 할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천년초의 효능을 주장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27년 동안 당뇨를 앓았던 오인석 씨. 긴 세월 병을 앓다 보면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보는 게 사람 마음인데요. 천연초가 좋다고 그래서 갖다 이게 누가 이제 요만큼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 4년 뛰어서 씹으면 또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먹고 이제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반신반의로 먹기 시작했던 천년초.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당뇨는 이게 갈수록 양이 많아져요. 양이 뭐 조절을 잘해도 그래서 양이 이제 계속 좀 많아지니까 획기적인 어떤 뭐 저기가 없을까 해서 천년초도 누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먹어보는데 이게 그냥 하루에 2번 천년초 가루와 액기스를 번갈아 가며 복용하는 오기석 씨.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를 봤다는 그는 뉴스맨에게 그 증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0월 5일 날 우리 한 거 요거. 그다음에 3개월간 평균 당뇨 수치를 알아보는 당화 혈색소 검사 진단서. 천년초를 복용했던 7개월 사이에 고위험군에서 안정권으로 들어섰다는데요. 당뇨약은 그때 약이 이건 당 수치만 떨어지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아침만 이렇게 먹고 이게 3개월 이게 해본 건데 이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떨어진 양이에요. 1000가지 병을 다스린다는 이름처럼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천년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효능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당뇨도 굉장히 당치료가 많이 해요. 요즘 텔레비전에 당치료했다고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를. 항산화 작용하는 게 자연식품에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천년초가 그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천년초의 대표적인 효능인 혈당 조절과 항산화 효과. 뉴스맨이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뇨병에 미치는 효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당뇨병을 앓기 시작한 석대현 씨. 한때 혈당 수치가 280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약을 먹었더니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은 좀 많이 걸으면은 빈혈이 와요. 당뇨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 수치가 저혈당이라 그러나 뚝 떨어져 버려요 그냥. 사람이 몰골이 지금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생활에 오히려 지장이 있더라고요. 뉴스맨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석대현 씨의 동의를 받은 후 천년초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석대현 씨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공복 시 혈당 수치를 알아봤는데요. 공복 시 혈당은 130이 나왔습니다. 공복 시 혈당은 100 이하가 정상인데 정상보다 한 30 정도 높은 공복 시 혈당이고요. 근데 아주 심하게 높은 건 아니에요. 한창 때와 비교해 혈당 수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당뇨병 경계 대상인 석대현 씨. 일주일간 천년초를 복용 후 혈당 수치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식생활과 생활 패턴을 유지한 석대현 씨. 달라진 게 있다면 천년초를 복용했던 건데요. 일주일 사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혈을 뽑아서 공복 시 혈당을 재보셨는데 130에서 144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올랐어요. 네.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5.7에서 5.8로 같이 올랐거든요. 네.
0.1이 올랐네요. 네. 당뇨혈색수는 3개월치를 평균하는 거니까 0.1이 올라도 꽤 많이 오른 것이 돼요. 결과에 실망한 석대연 씨. 천년초를 복용한 결과 오히려 혈당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천년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섬유질이 많은 그런 음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으로 본다면 크게 뭐 나쁘진 않겠지만 특정 음식에 또 우리가 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건강식품을 드신 것은 크게 뭐 인정된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의사들이 권유해드릴 수 있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천년초가 당뇨병에 미치는 효과는 미지수. 그렇다면 항산화 효과는 어떨까요? 특별한 지병이 없는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을 통해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처럼 약간 좀 나이도 먹은 사람들은 또 훨씬 더 빨리 효과가 보는 거 아닐라나 모르지. 그런 기대도 해보는 거야. 무기력하고 조금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되게 좋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와 단백질을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활성산소의 배출이 얼마나 원활한지가 건강을 유지하는 관건인데요. 활성산소량을 측정해서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활성산소라고 하면 마치 배기가스랑 마찬가지 우리 몸에서 이 불완전 연소된 산소가 독소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각 기관이나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배기가스, 환경오염, 흡연, 과음 이런 것도 다 높이 수치를 올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간 천년초를 복용한 후 활성산소 배출 수치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세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천년초 복용 첫날. 업체의 설명에 따라 첫날은 3분의 1만 복용했던 장윤정 씨. 와, 색깔은 예쁘다. 달콤한 맛과 달리 그 후에 벌어진 상황은 뜻밖이었습니다. 과연 윤정 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굴에 열꽃이 피더니 가려운 증세까지 생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세 사람 모두에게서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뉴스맨은 여기서 실험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좋으니까 그냥 먹고. 집에 먹고 약 1시간에서 전 2시간? 그때부터 얼굴이 먼저 가렵기 시작했어요. 가렵기 시작하면서 틀리구나. 눈이 빨개졌어요. 아, 맞아요. 맞아. 저도 눈이 빨개져. 맞아. 핏줄이 터진 것처럼 네. 이렇게 충혈됐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한이 오면서 이 마디 뼈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65, 6대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야. 뼈 마디가 진짜 말로 형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어. 부작용 때문에 치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도대체 이런 부작용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기로 한 뉴스맨. 천년초의 가공 제품을 파는 업체를 찾아갔는데요. 병이 치유가 되면 여기 있으면 일이 돌아와요.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놨거든요. 병이 걸린 사람이 갑자기 나는 법은 없어요. 네? 다른 뜻이 돌아오는데 이때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먹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병원말 들어야지. 네가 죽으려면 병원말 듣고 살려면은 병원말을 듣지 말아라. 뒷줄도 모르는 의사들이 지금은 병원을 25%도 못 찾고 12%도 못 고치면서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책임자는 다 죽여놓고 책임만 지고. 부작용이 나도 계속 천년초를 먹으라는 업체의 주장. 몸속에 안 좋은 것들 전부 흔들어서 깨워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계속 드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드세요. 그냥 계속. 그 명현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드시면은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시면 그 빨리 효과를 보니까 그 드시 그냥. 더 건강해지기 위한 일시적인 고통이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명현이라는 게 이제 아찔할 명자에다가 아찔할 현자거든요. 어떤 음식이나 약을 먹었을 때 특히 용량을 많이 먹었을 때 어찔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걸 명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약을 쓰거나 한다면 명현 현상은 없어야 당연합니다. 천년초의 부작용, 복통, 두통, 피부 발진까지 이런 증상을 명현 현상이라고 그냥 두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유사한 약초들을 먹고 복용하고 그 명현현상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다가 그쪽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희한테 오는 환자가 제가 10년 이상 계속 봐왔던 거고요. 그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의 독성이나 알레르기에 의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간 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고요. 객관적인 치료 과정에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몸에 맞으면 특효약인 천년초. 하지만 안 맞으면 없던 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딱 한 가지. 명현 현상의 실체는 부작용이었습니다. 뉴스면에서는 진해나 벌 혹은 뱀이 들어있는 식품이나 약을 먹고 건강상 큰 효과를 보신 분 또는 부작용을 경험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